결혼식 날 신부는 사라졌고 남겨진 건 신랑의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비참한 얼굴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웨딩드레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보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온 소식. 보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났다. 이지혁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나만 바보가 된 거구나. 며칠 뒤 하늘건설 회장이 지혁을 불렀습니다. 자네와 우리 딸의 일은 유감이네. 하지만 자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혁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를 사위가 아니라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능력은 남지 않았나? 임원 자리 내가 줄 수 있네. 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은 배신으로 끝났는데 권력의 문은 오히려 활짝 열린 상황.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길인 건가? 이 소식은 곧 지은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망했지만 내 마음은 왜 이리 복잡할까? 스스로 다잡으려던 순간 고성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디자인 내가 원하던 겁니다. 비용은 3천만 원. 지금 은호 씨에게 꼭 필요한 기회 아닐까요? 은호는 당황했지만 성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에요. 은호 씨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내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 박성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은호 옆에? 절대 우연이 아니야. 며칠 뒤 성희는 다시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성재가 내 얘기를 했나요? 사실 제가 성재의 엄마예요. 은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은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성재와의 인연보다 당신 커리어를 먼저 생각해요. 난 당신 실력을 보고 선택한 겁니다. 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재의 우정과 따뜻함이 떠올랐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성희의 제안은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지혁의 동생 이지환은 새로운 일을 찾던 끝에 성희의 딸 박영나의 보디가드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모시게 될 이지환입니다. 사람 지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처음엔 차갑게 굳었던 영나도 지환의 단단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작업실 앞을 맴도는 스토커가 나타났습니다. 지환은 단숨에 몸을 돌려 막아섰습니다. 여기 관계자 아니면 당장 나가시죠. 스토커는 움찔했고 영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수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엔 성재를 불러 남자친구 패션 영상을 찍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지만 수빈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오빠 그냥 옆에만 있어요. 딱 한 번이요. 영상은 단숨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린다. 케미 장난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이 성재를 불러 호통쳤습니다. 회사 이름 걸고 다니는 놈이 고작 유튜브 얼굴을 해. 당장 내려. 성재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빈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야, 영상 당장 내려. 나 진짜 곤란해. 수빈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조회수 터졌어요. 못 내려요. 오빠 덕분에 내 채널 살았거든요. 커뮤니티에는 곧 재벌가, 유튜버와 엮이다라는 자극적 기사가 퍼졌습니다. 성재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수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우리 커플로 보이는 거 나쁘지 않죠? 성재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답답함이 뒤섞인 눈빛. 그러나 그 사건은 두 사람을 의도치 않게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혁의 결혼은 시작도 전에 파탄났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제안 앞에서 흔들리고 성재는 예상치 못한 구설에 휘말렸으며 지환과 영란은 낯선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성인은 은밀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아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은호 차례예요. 며칠째 종적을 감춘 보아. 세간의 관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기자들은 매일같이 신부 실종을 헤드라인으로 올렸고 하늘건설의 이름은 연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지역은 밤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집안 망신을 샀다. 나 같으면 벌써 고개 숙였겠다. 김다정은 눈물이 차올라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필요한 건 꾸짖음이 아니에요. 지역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잡아줘야 할 때예요. 하지만 상철의 굳은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박영나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오래된 스케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보아 언니가 와서 그림 하나 부탁했어요. 모서리에 빨간 점 3개를 찍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지도 같아요. 옆에서 지환이 종이를 받아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창고 위치를 가리키는 것 같아. 영란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날 울면서 말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사라지면 이걸 꼭 지켜달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아가 사라지기 전 남긴 흔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환은 형 이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아, 너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그때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너 또 보아 얘기냐? 아직도 그 여자를 붙잡고 있는 거냐? 지혁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야,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성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 목숨이 걸렸지.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너 같은 놈이 끼면 은호까지 다쳐.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환이 나섰습니다. 형, 성재 형.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보아 누나가 부탁한 거예요. 은호 누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점점 더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카페 앞에 낯선 인물이 나타나 지켜보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은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창고 그리고 희미하게 찍힌 보아의 뒷모습. 마지막 사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 다물면 살아남고 입 열면 무너진다. 은호는 손을 덜덜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보아 씨,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정순이는 사진을 보고 기절할 듯 쓰러졌습니다. 은호야, 제발 이 일에서 빠져. 내 아버지도 그 일로 무너졌어. 너까지 잃을 순 없어.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도망치면 우리 가족은 평생 같은 자리에 묶여 살 거예요. 이제는 제가 멈추지 않겠어요. 다음 날 성인은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사진을 보냈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일에 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아 씨는요? 그 사람은 제 친구였어요. 성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라 하지만 친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걸으시겠어요? 은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남는 건 전 못하겠습니다. 성인은 잠시 눈빛을 바꾸더니 속삭였습니다. 은호 씨 참 끈질기네요. 하지만 끈질긴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꺾이는 법이에요. 그 말에 은호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혁은 보아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성재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둘은 끝내 합심해 문을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낡은 수첩 한 권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 남편의 죽음, 하늘건설의 비밀계약서, 그리고 은호. 마지막 단어에서 글씨는 뚝 끊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수첩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아가 은호까지 지키려 했던 거야. 성재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집안 때문이야. 내가 하늘건설이랑 얽히지 않았으면 보아도 은호도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혁은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넌 뭐 했어? 은호 옆에서 지켜준답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갈라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친구의 우정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은호가 혼자 귀가하던 길.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돌아본 순간 누군가가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안 그러면 당신도 끝장이에요. 은호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